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타임즈입니다. 현재 시간 17시 17분 1월 4일 화요일 빠르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새벽에 4시부터 엄청난 급락이 나오면서 45.7K까지 떨어졌다가 떨어진 거를 다시 올려놓고 있기는 합니다. 일단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은 반갑긴 한데, 반등이 나올 때는 세게 튕겨줘야 되는데 지금 약간 미적지근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권에서 굉장히 시간을 오래 끄는 모습이죠. 지금 추세를 타고 내려오는 구간을 한번 돌파시켜 놓고 다시 내려와서 바닥에서 놀고 있는데, 이제 추세 라인을 요 라인으로 끄어보면은 요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이 나와줄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요 위로 이제 팍 뚫고 나올 때 좀 강력하게 뚫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완벽히 상방으로 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아직까지 계속 바닥에서 좀 힘없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모양새 자체는 요때 모양과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죠. 여기서 확 내려받고 봉이 작아지다가 삼각 수렴을 그려주고 바로 다시 올립니다. 그래서 여기 떨어지기 직전까지 바로 대칭형으로 말아 올리고, 그 다음에 이 자리를 돌파를 해버리면서 날아가는 그림. 그리고 여기서도 팍 떨어졌다가 어느 정도 지지부진하다가 바로 디귿자로 올려주고, 이후에 그 다음에 요 라인을 강하게 이제 뚫어줄 때, 52K를 강하게 이제 뚫어줄 때, 요때와 같은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림 자체가 요때 큰 하락 이후에 계속해서 리테스트를 계속했거든요. 요 바닥권을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1차로 주고 2차로 준 꼬리까지 위협은 하지는 않았다. 지금 여기를 계속 지켜주고 있죠. 46K를. 정확히 따지면은 이제 45.5 정도 되겠지만, 이 라인을 계속 지켜주면서 봉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다가 크게 쳐올리는 그런 무빙이 나와줘야 될 때가 점점 임박해지고 있어요. 하루 이틀 사이에 바로 떨어진 자리까지 올리고 3주 동안을 계속 날려보내야 됩니다. 아무도 못 올라타게 날려보내야 됩니다. 그런 무빙이 나와줄 때가 점점 임박해 오고는 있고, 일단 뭐 단기적으로 어제 큰 폭의 하락이 나온 거를 일시적으로 회복은 했지만 또 꺾이죠, 음봉이. 그러니까 올려칠 때 이런 식으로 봉의 길이가 짧으면은 힘이 약한 거죠. 그래서 여전히 약반등은 나오겠지만 비트의 힘은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저기서 지금 이더리움이 2022년에 비트코인을 뛰어넘어서 능가할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더리움의 주가는 많이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준 메이저가 움직일 거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고, 뭐 잡코인들은 워낙 단기적으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헤데라, 테조스, 그다음에 어제 밤에 니어 프로토콜 강력하게 상승 나왔죠. 이게 전부 다 시가총액이 테조스는 5조, 헤데라는 7조, 니어 프로토콜 12조, 스택스 3.5조, 코스모스 10조, 다 준 메이저죠. 그러니까 준 메이저의 강세장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 전에는 폴리곤도 강력하게 올라가서 폴리곤이야 이제 시가총액 거의 20조가 넘어가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체인링크나 니어 프로토콜, 그 다음에 테조스, 이런 준 메이저 코인들이 약간 메이저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좀 준 메이저 장세가 이제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제가 오늘 테조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고 이 테조스의 주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테조스랑 헤데라, 그다음에 이제 체인링크를 좀 이제 체인링크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체인링크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 테조스랑 헤데라에 대해서 좀 집중 분석을 해왔고, 지금 비탈릭 부테린도 지켓이랑 테조스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바닥권에서 비트가 빌빌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좀 상승이 좀 크게 나오는 코인들 있죠. 예를 들면 보라 같은 코인도 지금 올려치고 다시 한번 올려치고 다시 한번 올려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라도 패턴 자체가 올려치고 많이 안 빠졌다가 다시 올려치고 여기 유지하면은 전고 뚫고 이런 식의 상승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보라도 지금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비트코인을 조금만 더 살펴보시면은 이제 반등의 힘이 굉장히 약하고 바닥권에서 계속 놀고 있다. 여기 보시면 45.6 찍어주고
45.6까지는 안 갔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거의 근사치까지 내려갔다가 갈랑말랑하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의 무빙이 나오게 되면은 사실상 좀 이 무빙 자체가 누가 봐도 숏으로 갈 것 같은 무빙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롱으로 가려면은 상당히 이 내려친 구간까지 올라가는 기가 힘들어 보이고 떨어지기가 더 쉬워 보이는 차트를 지금 그리고 있어요. 근데 이런 그림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시즌 종료인 것처럼 무빙을 치면서 누가 봐도 더 떨어질 것 같은 무빙을 치다가 막판에 사정없이 말아올리는 그림이 나왔죠. 그러다가 여기서도 중국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거는 그냥 여기까지 올라온 거 그대로 다 빼겠다, 이런 느낌을 주면서 거대한 산봉우리를 만드는가 싶더니 여기서의 무빙도 내려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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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찍고까지 하면서 이거 몇 번을 내려찍냐, 두드리면 열린다는데 이거 하방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개미들에게 심어주고 숏을 계속 유도를 하는 겁니다. 숏 잡아, 나 떨어질 것 같이 생겼잖아, 숏 잡아 해놓고 롱으로 다 죽여버리는 아주 악질적인 무빙이 나오고, 지금도 마찬가지 그림이라고 봅니다. 누가 봐도 떨어질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숏일 것 같고, 유튜버들 자꾸 40K 30K 간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지치는 거예요. 반등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모두가 행복하죠. 근데 모두가 행복한 그림을 세력들이 과연 그릴 것이냐, 이 악질 비트코인 무빙 굉장히 악질 세력들인데, 개미들과 모두가 기관이나 이제 늦게 들어온 사람이나 비트코인 8천만 원에 산 사람이나 모두가 행복한 그림을 과연 그려줄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항상 여기서 유도를 하는 거죠. 공포감을 극도로 심어주고, 그리고 떨어질 거면은 이렇게 빨리 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털리는 개미가 없어요. 물론 선물은 롱 포지션은 청산 다 당하겠지만, 현물을 잡고 있다거나 레버리지를 낮게 쓴 개미들은 버티죠. 그러니까 대응이 안 되는 거지. 여기서 폭포수가 이제 떨어지면은 폭포수를 맞을 수밖에 없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이제 갑자기 소나기가 친다고 하면은 나는 우산이 없기 때문에 그 소나기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살살 내려가, 살살 내려가, 살살 내려가, 아주 피말려 죽이는 거예요. 희망 한번 줘, 가자, 올라타면은 또 죽여. 지금 벌써 몇 달째입니까 이거? 한 달, 12월 한 달 그냥 이렇게 보내고 1월 첫째 주도 내일이면은 수요일인데, 이런 식으로 거의 한 달 넘는 기간을 바닥에서 조지게 되면은 개미들이 지쳐서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가격 조정을 줘버리면은 대응을 안 하고 좀만 더 보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간으로 죽일 수밖에 없어요, 개미들을 털 때. 그래서 요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그리면서 공포감을 심어주면서, 하지만 지금 자세히 보면은 절대로 안 깨는 구간이 있죠. 계속적으로 여기서 찍었던 저점 여기 45.68 이제 최저점은 계속 안 깨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깰 것처럼 공포 물량을 여기서 이만큼 주고 여기서 이만큼 주고 또 주고. 근데 사실 거의 이 정도면은 이 각도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 눕히는 각도 자체가 심하게 꺾고 조금 눕히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렇게 대칭형으로 되면서 반등이 나오는 그림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1주에서 2주 정도 되겠죠. 그럼 여기서도 1주에서 2주 정도의 턴어라운드 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면서 이런 식으로 주다가 올릴 땐 또 갑자기 올리겠죠. 못 올라타게. 계속적으로 이 비트코인 무빙에서 보여지는 느낌은 뭐냐면은 숏을 꼬시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원래 숏이라는 거는 갑자기 한 방에 크게 떨어지는 게 숏인데, 이런 식으로 질질질질 끌면서 개미들 지치게 만들면서 시간을 끈다라는 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바닥을 다져가고 있다, 좀 그런 느낌도 좀 들거든요. 한 달 넘게 지금 횡보를 치고 있죠. 월봉으로 보시면 이 음봉 자체도 이때 음봉 길이랑 비교하면은 짧아요. 몸통 자체가 이때 강력하게 떨궜던 이 음봉에 비하면 이 음봉은 짧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음봉 하나 더 떴죠. 월봉인데. 근데 지금은 양봉을 띄워주고 있어요. 물론 1월 며칠 되지도 않았지만. 근데 만약에 여기서 1월 마무리 시즌까지 갖게 됐을 때 월봉 자체가 이런 식으로 양봉이 만약에 띄우게 되면은 그거는 이런 그림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날아가는 그림이 그 시작점이 1월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 왜냐면 지금 알트나 준 메이저가 가만히 있다가 서로 앞다투어서 이렇게 펌핑을 주는 것도 뭔가 수상하고, 특히 니어 프로토콜 지금 또 올라가죠. 니어 프로토콜 이런 친구들이, 여기 보시면 니어 프로토콜 지금 주봉입니다 여러분들. 이때의 윗꼬리는 업비트 상장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무시하면서 봐야 되는데, 여기 꼬리 매물 다 먹었어요 니어 프로토콜. 이런 차트는 어떤 차트냐면은 천장이 없어요 여러분들. 천장에 매물대가 없고, 여기서 강력하게 거래량이 터져준 구간이 요 구간인데, 꼬리가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꼬리를 또 다 먹었어. 여기서 다 먹었어 꼬리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니어 프로토콜은 이 전체 구간이 여기까지 이제 놓고 봤을 때, 여기 몸통으로 뚫어내면서 일단 강력한 저항대를 뚫어냈고 또 뚫어냈어요. 그러면 또 뚫는 그림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니어 프로토콜 시가총액이 아직 작다. 폴리곤에 비하면은 아직까지 충분히 1.5배 이상은 더 갈 수 있다라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니어 프로토콜 같이 근본이 있는 코인들이 계속적으로 상승이 터진다는 것 자체가 죽을 장의 분위기의 그런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빅쇼트 장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바닥을 좀 다지는 구간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느낌은 이때 있죠. 이제 누가 봐도 롱이잖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여기 전고 뚫고 날라간다 하면서 이 플랜 B 이때 뭐 비트코인 10억 간다 얘기하고, 여기서 누가 봐도 더 갈 것 같은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내려가 버리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누가 봐도 더 떨어질 것 같은 그림이에요. 계속 여기서 저점을 계속 터치하면서 불안불안하게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걸어가는, 언제 발바닥에 푹 빙하 밑으로 깨고 내려갈지 모르는 그런 차트를 지금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섣불리 롱을 잡을 수도 없고, 숏으로 꼬시는 무빙이 굉장히 냄새가 강하게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는 누가 봐도 롱이었다. 전고를 뚫고 강하게 몸통으로, 꼬리도 안 달렸잖아요. 꼬리라도 달렸으면 이거 불트랩이었구나 하는데, 일봉 자체를 몸통으로 꽉 채웠다가 그 다음날에 서서히 떨고요. 서서히. 이 정도 조정은 나올 수 있다. 이상한데? 양봉? 다시 올라가나? 여기서 내려봤고. 여기까지겠다.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하락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누가 봐도 올라가는 그림에서 크게 떨구고, 누가 봐도 더 떨어질 것 같은 구간에서 과연 더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반전을 줄 것이냐, 이때처럼 하방으로 내려 찍을 것 같은 분위기를 그리면서 갑자기 올려치는 그림. 저는 갑자기 올려치는 그림이 자꾸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깰 거였으면은 좀 진작 깨고 내려야 되거든요. 최저점 여기 45.4K를 깼을 때 보통 이런 식의 음봉 떨어지고 음봉 이렇게 세게 주잖아요. 빅쇼트가 나올 때의 그림은 음봉 주고 올라가는 척 하면서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더 떨어지고, 이런 식의 음봉이 1주 2주를 계속 나와야 됩니다. 하락장에서는. 이때 그랬거든요. 최고점에서 무섭게 떨어질 때 이런 식으로 떨구고 올라가는 척 하다가 떨구고 무지 막지하게 사정없이 몇 날 며칠을 떨궈버리죠. 그리고 바닥에서 이제 기간으로 조지는 기간, 올리지도 않고 더 내려갈 수도 없는 구간에서 기간으로 바닥을 기다가 봉의 길이가 짧아지고, 여기까지 놓고 보면은 시즌 끝났다, 완전히 끝났다, 비트코인 10K 간다, 망했다 소리 나오니까는 다다다다 올리는 그림. 그래서 지금 구간도 여기서 떨구려면은 시원하게 그냥 더 떨궜어야 됐어요. 여기서 떨구고 반동 줬다 이렇게 떨구고 이런 그림이 이제 빅쇼트의 그림인데, 지금 그런 그림보다는 떨궜다가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갈라는 그런 분위기가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상승이 나오려면은 여기 삼각수렴 돌파할 때 쭉쭉 올리는 그림이 나왔었는데, 지금 쭉 가다가 도로 내려왔다. 이거 하나가 지금 기존의 패턴을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 시간 끌기의 끝에 과연 어떤 무빙이 나올 것이냐, 진짜 계속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넷, 다섯, 여섯 번을 지지받았던 구간을 깨고 내려갈 건지, 아니면 이제 살짝 깨는 척 하면서 이 시멘트 바닥을 깨므로 인해서 완벽한 투매 물량과 손절 물량이 나오는 걸 받아내면서 이렇게 올릴지, 결과는 저는 뭐가 됐든 올라간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지금 상당히 좀 시간을 오래 끌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의심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누가 봐도 이제 하방 같은 무빙을 연출하는데 그러면은 하방으로 갈까? 오히려 그런 의심이 또 드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알트코인들이 계속 올라가는 것도 의심스러워요. 과연 이게 쇼장의 분위기가 맞는 건지. 이거는 지금 코인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기술력 있는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더 떨어질 수 없는 구간까지 사실 지금 왔거든요. 이번 하락장에서. 그리고 누가 봐도 이렇게 테조스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보면은 여기서 바닥 찍으면은 돌림이 나왔고 바닥 찍으면은 돌림이 나오는데 이렇게 상승 그림을 그리는 코인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헤데라도 마찬가지고 테조스도 마찬가지고 하다못해 이런 엘프 같은 종목들도 바닥 찍고 돌리는 움직임이 나왔죠. 그리고 대부분의 이 알트코인들 무빙을 보면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무빙이 보이는 거예요. 코스모스처럼 이런 식으로. 과연 이게 쇼장의 분위기가 맞는 건가? 알트코인 세력들도 바보가 아닐 텐데 비트가 내려 쏟을 거를 알면서 코인의 주가를 과연 올릴 것이냐, 마지막 설거지인 것이냐. 근데 여러분들 2022년에 지금부터 이제 블록체인의 시대, 웹 3.0 시대 각종 기관 투자자들이 블록체인 세상으로 들어오고 메타버스 NFT가 엄청나게 이제 활성화되는 그 시기가 22년인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락을 간다? 그리고 세금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으로 밀렸는데 저는 아직까지 시장 상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이더리움의 움직임을 또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더리움이 보시면은 비트코인 무빙이었으면 이건 지금 여기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비트코인으로 치면은. 근데 이더리움은 지금 안 빠지고 있죠. 꼴랑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때 나왔던 조정이다. 뭐 그 정도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각종 뉴스나 전문가들도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능가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지금 각종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NFT 코인들이라든지 다른 알트코인들이 구동되는 생태계 자체가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는 코인들이 우후죽순으로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활용도와 가치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조정이 거의 막바지 단계에 온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더리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푹 하락을 주고 나서 요 구간에서 요 구간까지 대략적으로 5월에서 7월까지 두 달을 횡보를 했고 여기서부터 대략적으로 또 두 달이 어느 정도 얼추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두 달을 바닥을 기고 상승 채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패턴이 이더리움이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일봉상으로도 이때 내려찍었던 꼬리를 아직까지 깨지 않고 여기서 일단 지켜주는 모습인데 과연 이 꼬리를 또 깨고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서 좀 이렇게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냐. 여기도 이더리움의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고를 한번 파주고 다시 그대로 말아 올리고 또 고를 한번 파주고 다시 그대로 말아올린 그림이 충분히 기대할 수 있거든요. 거의 조정의 막바지에 나오는 그림들을 그리고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빅쇼트 이후에 계속되는 이 조정장 자체가 거의 막바지로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조금 그래도 비트코인의 지금 그나마 오늘 요때죠. 요때 어제 새벽에 내려 꽂고 반등이 나오는 부분은 그나마 이제 좀 반겨줄 만한 소식인데 어쨌거나 비트코인이 빌빌대는 이런 구간에도 올라갈 코인들이 있다. 제가 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니어 프로토콜 이거 목에 피를 토해가면서 니어 프로토콜 어제 추천드린 거 아시죠? 체인링크랑. 자, 바로 어제 1월 3일자 이제 영상 보시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1차 매수를 한다 해도 좀 추가적인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추는 식으로 접근해도 중기적 관점에서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여져요. 자, 이렇게 니어 프로토콜의 장점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고 시총 15조까지 본다. 22,000원 이상 때까지는 22,000원 때까지 본다고 말씀을 드렸고 체인링크 바닥이다. 가장 저평가된 프로젝트 중 하나다. 체인링크 27,180원 저희도 들고 가고 있다 말씀드렸죠. 체인링크도. 자, 그래서 어제 보시면은 니어 프로토콜 어제 영상 찍을 때가 요때였거든요. 요때부터 니어 프로토콜이 이렇게 떡상을 하고 아직 안 죽고 있죠. 제가 말씀드린 22,000원대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다. 상당히 좀 빨리 반등이 나왔어요,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테조스도 이따 다 말씀드릴 건데 테조스도 다 저희가 들고 가고 있습니다. 이거 테조스 수익 인증 보십시오. 테조스 40만원 13만원, 니어 프로토콜 14% 수익 인증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죠. 니어 프로토콜 10% 23만원 41만원. 알고랜드도 올라갔어.
알고랜드도 저희가 다 들고 가고 있습니다. 센티넬도 어제 매수 사인 다 드렸어요. 센티넬 어제 매수 사인 드리자마자 센티넬은 바로 급등 나와가지고 이거 단타로 드린 건데, 이분 500만원 사가지고 63만원 수익, 1100만원이나 사셨어. 단타인데 조금만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1100만원 사셔가지고 140만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센티넬도 다 잡아드렸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쭉쭉쭉쭉 보시면, 자 헤데라도 다 잡아드리고, 니어 프로토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 드렸죠. 17,000원에 사라. 지금 2만원인데 쭉쭉 팔면서 가는 겁니다. 남은 물량 계속 들고 가고, 센티넬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 니어 프로토콜 이렇게 추천 드리면서 17,000원대 추천 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니어 프로토콜에 대한 내용도 다 말씀드리고, 굉장히 기술력이 있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주요 1월 스케줄도 다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있죠. 카바도 다 이제 수익 냈었고 저희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레이븐 코인 커브 신세틱스 추천드린 거 아시죠? 제 영상 보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레이븐 코인 떡상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제가 언제 드렸습니까? 이거 거의 일주일 전에 드렸는데, 레이븐 코인 이지점에서 잡아드렸죠. 유튜브로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레이븐 코인 지금 거의 이제 들고 계신 분은 20% 이상 다 수익권 들어가 있고, 온버프도 저희가 이때 사가지고 이거 수익 먹고 여기서 다시 샀어요. 여기서 다시 상승 나와서 다시 상승 먹고 나왔고, 자 커브죠. 커브도 BTC 마켓에 있는 거 주봉 차트 너무 좋다라고 저번 주에 다 말씀을 드렸고, 커브도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양호하게 올라가고 있죠. 커브 이때 잡아드리고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다. 커브도 디파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신세경, 신세틱스도 더 떨어질 수 없다. 이거 너무 많이 떨어졌다. 바닥에서 사셔라. 이것도 다 같이 말씀드렸죠. 이 구간대에서 잘 가죠. 안 팔죠. 이런 거는 그냥 들고 있으면은 더 가는 코인이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는 거죠. 최소 한 50% 이상대에서 팔면 되는 거죠. 너무 바닥이니까 이제는 손익비가 너무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을 지금 다 제가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 여러분들, 헤데라도 오늘 아까 몇 시 추천드렸습니까? 헤데라도. 자 보십시오. 헤데라 아까 몇 시입니까? 오늘 1월 4일 화요일에 아까 여기 시간 4시에 여기 보시면은 380원에서 390원 헤데라 바로 지금 400원 가 있고 계속 올라가려고 하죠. 여러분들, 헤데라의 주봉을 보시면은 여기서 매수해야 된다는 느낌이 안 오시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운용하는 전략대로 하시면은 이런 지지부진한 장에서도 이런 수익이 납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확실한 수익을 가져가셔야 돼요. 제 하단에 전화번호 010-2309-2636으로 성함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이런 타점, 종목에 대한 정보 누구보다 빠르게 다 공급을 해드리니까 많이 받아가시고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수익 낼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왜 이 헤데라가 좋은 코인인지, 그리고 테조스는 왜 좋은 건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이랑 상관없이 가는 애들을 잡아야 된다, 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코인들을 들고 왔습니다. 일단은 지금 테조스입니다. 테조스. 여러분들, 테조스의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이때 아주 강력하게 앞정을 그리면서 25,000원까지 찍고 엄청난 시체를 쌓아놨다가 이때 한번 들어 올려주는 척 하면서 그대로 죽어버리고 거래량이 없었죠. 그리고 바닥을 기다가 진정한 매집은 이때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터지면서 말아 올렸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위로 매수를 긁은 흔적이죠.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정도로 상방을 쳤다는 거는. 그리고 비트 하락이랑 맞물려서 좀 조정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상승 채널로 들어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일봉상으로도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바닥을 찍고 여기서 세게 들어올리고 여기 이제 5,000원 미만으로 안 떨어지면서 방향 전환을 요런 식으로 하는 그림의 상승 초입권의 움직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테조스가. 그래서 지금 차트적으로도 바닥이고 바닥에서 나오는 움직임이 굉장히 좋고 시가총액 5조 그렇게 무겁지도 않은데, 중요한 뉴스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업자가 테조스와 지케시가 굉장히 흥미롭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케시랑 테조스에서 정말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케시는 이더리움의 로드맵에 따라서 프로젝트가 지분 증명 합의 알고리즘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발표한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크립토시티라는 블로그 글에서 네바다 시장 힐러리 쉬브가 블록체인 실험에 테조스 생태계를 활용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바다 시장이 테조스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테리는 암호화폐에 돈을 버는 것 이상의 훌륭한 가치가 있는 커뮤니티가 있다고 확신한다. 그러니까 돈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 생태계를 이용하냐에 따라서 그 코인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건데, 이 테조스 같은 경우에는 네바다 시장이 미국 한 개 시에서 운영하는데 그걸 테조스
기반으로 한다는 거는 좀 엄청난 빅뉴스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가 커지면 커질수록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탈중앙화가 극도로 중요하다. 많은 커뮤니티가 탈중앙화를 위해서 립 서비스만 하고 있지만 실제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지켓이나 테조스 이런 애들은 실제로 신경을 쓰면서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테조스가 3세대 코인이라고 불려요, 여러분들. 3세대 코인. 그러니까 1세대는 비트코인이죠. 작업 증명 방식. 2세대는 스마트 컨트랙 이더리움이죠. 지분 증명 방식. 3세대는 위임 지분 증명 방식이라고 해서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하고 속도가 굉장히 빠른 코인들을 이제 3세대 코인이고, 대표적으로 이오스, 에이다, 테조스가 있죠. 특히나 21년도에 테조스의 네트워크 활동성은 1000% 이상 증가를 했다. NFT에도 확장 중이고 디파이에도 진출 중이고, 도자켓이라는 이제 미국 가수가 테조스 기반으로 구축된 음악을 테조스 기반의 플랫폼에서 발표를 했어요. 워너브라는 플랫폼에서. 그리고 레이싱팀, F1 레이싱팀이랑도 지금 협의를 해가지고 NFT를 출시하고 있고, 이거는 이 테조스가 가진 낮은 탄소 발자국이 경쟁사보다 선택하는 주된 이유였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NFT 플랫폼 헨이라는 것도 테조스가 가지고 있는데, 이더리움의 오픈시와 굉장히 자웅을 겨룰 정도로 성장을 많이 했고, 어쨌거나 이 테조스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나 이 시장 트렌드를 굉장히 잘 읽고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금융기관과도 지금 굉장히 연계를 많이 해놔가지고, 스위스의 금융기업인 크립토 파이낸스, 인코어뱅크, 이넥타 이런 애들이랑도 연계를 해서 블록체인을 통해서 기관 고객에게 토큰화된 자산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현재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유비소프트죠. 유비소프트. 자, 여러분들 이 게임 아시죠? 저스트 댄스라고 이제 화면에 춤추는 사람이 나오면 그거 따라하면서 막 춤추는, 여러분 뭐 나 혼자 산다나 이런 TV에서 많이 보신 유명한 게임을 만든 게임 제작사고, 유비소프트라는 게임사는 거의 전 세계 탑 클래스의 게임 제작사인데, 이 유비소프트가 이 테조스 기반으로 해서 NFT로 진출을 한다. 그래서 지금 게임판까지 테조스가 이제 진출을 하고 있고, 미국 가수들 상 주는 그래미 어워드랑도 협의를 해가지고 64회에서 66회까지 그래미 어워드에 대한 NFT도 테조스 기반으로 출시를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엄청나게 많이 잘 하고 있죠. 그래서 비탈릭 부테린도 테조스를 지켜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고, 이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지금은 매수할 만한 구간이죠. 그리고 이때 터진 이 역대급 거래량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각을 주고 이런 식의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단기적으로는 10,000원에서 혹은 10,000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을 정도의 이거 거래량 볼륨이거든요. 이 볼륨 자체가 지금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엄청난 거래량이 터진 거기 때문에, 테조스에 숨겨진 잠재력, 그리고 여기 저점까지 가지도 않고 여기서 바로 말아올리는 그림이 나오면, 저점을 이렇게 높여놓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여기서 여기 뚫고 그 다음 고점은 최소 요 자리 탕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테조스. 자, 그래서 테조스가 굉장히 이제 차트적으로 좋다. 그리고 헤데라도 좋죠. 여러분들 헤데라 보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앞점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상승 주고 내렸다가 상승 줄 때 윗꼬리를 다 먹었어요. 이미 여기서 치고 내리고 치고 내리고 치고 내리고 치고 내리면서 여기 꼬리 물량들을 세탁을 굉장히 많이 한 상황입니다. 그래놓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또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헤데라도 패턴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일봉상의 움직임도 최근에 비트가 많이 떨어져서 비트가 지금 맥을 못 추리고 있는데도 얘는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쭉 내렸다가 올려치고 400라인에서 한번 저항 맞고 살짝 떨어졌다가 이거 다시 뚫으려고 하죠. 이거 뚫으면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충분히 이제 500원에서 600원 이상까지도 저는 헤데라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근본이 있어요. 기술력 있는 코인이고 시가총액 7조짜리 코인이고, 헤데라도 3세대 코인입니다. 테조스랑 헤데라 둘 다 3세대 코인이고, 높은 보안성, 낮은 수수료, 빠른 속도, 분산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블록체인이고, 얘는 블록체인 위에서 이렇게 구동하는 게 아니라 해시그래프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코인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헤데라 해시그래프 홈페이지인데 이런 식으로 파트너 회사들이 굉장히 빵빵합니다. 자, 보잉, 체인링크, 노무라, LG전자, IBM, 구글, 신한은행, 스탠다드뱅크, 여러분들이 봐도 딱 알만한 대형 기업들이 이 헤데라를 파트너로서 같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은 여기 비트코인, 이더리움, 헤데라인데 트랜잭션 per 세컨드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수수료가 굉장히 낮다. 전산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에너지 트랜잭션도 탄소 배출량도 굉장히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헤데라 해시그래프 탄소 배출량인데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적어요. 친환경적인 플랫폼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이 알고랜드, 테조스도 친환경적이고, 그 다음이 폴카닷, 에이다, 이더리움. 그러니까 이더리움하고 에이다보다 훨씬 더
친환경적이다, 거의 최저점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탄소 배출권 자체가. 자, 파트너사도 굉장히 빵빵하고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주봉상으로도 봤을 때 충분히 여기서 이제 눌림목 구간이고, 이렇게 눌리면은 상승이 나왔고 눌리면은 상승이 나오는데 가려고 하는 힘이 좀 세다. 시가총액 이제 7조짜리인데,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력이 있고 파트너사들이 또 빵빵하고, 이때 이제 왜 윗골이 이렇게 심하게 달았냐면은 구글이랑 협약해가지고 구글 파트너사로 됐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고 여기 바닥보다 여기 바닥을 높여놨죠. 그러면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이 전고를 충분히 뚫을 수 있는 계단식 상승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겠다. 헤데라 충분히 500에서 700 라인까지도, 이 라인까지 한번 볼 수 있는 코인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보시면은 보라가 최근에 움직임이 좋죠. 보라가 이렇게 올려치고 조금 여기서 이제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하죠. 최근에 이제 심하게 올렸기 때문에 항상 이제 심하게 올리면 살짝 조정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일단 보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 자리를 지켜줬을 때, 여기 보시면 잘 안 떨어지고 있죠. 지금 1395인데 여기 라인을 조금 빠지려고 하네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떨어져도 1320까지 한번 이제 쭉 떨어지고 올렸다가 뭐 요 정도까지 또 떨어졌다가 또 이제 재차 여기를 지지하면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보라도 좋은 뉴스가 하나 떴죠. 자, 오딘 글로벌 온 보라. 오딘을 보라 기반으로 해서 P2E로 이제 만들겠다, 요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카카오 게임즈가 출시했던 역대 라인업에 순차적으로 보라 코인을 연동하고 게임 내에서 획득한 자산을 보라 코인으로 교환하고 글로벌 거래소에서 클레이 코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메가히트작 오딘의 P2E 버전이 카카오 게임즈 P2E 게임 라인업의 핵심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라는 게임,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컨텐츠 블록체인 플랫폼을 위해서 만들어진 암호화폐고 카카오 게임즈의 코인이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오딘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버전의 보라를 접목시킨다, 좋은 뉴스가 터져가지고 보라도 아침에 쭉 여기서 상승이 이제 계속 터지고 요 자리를 이제 잘 지켜줘야겠죠. 그러려면 이제 비트의 움직임도 이제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라도 최근에 상당히 좋은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아크가 치고 올라오는데, 아크도 여러분들 지금 사놓게 되면은 펌핑 한번 먹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왜냐면 한 번도 여기서 튕겨준 적이 없었고,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양양양으로 거래량이 붙여주면서 바닥에서 터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 4시간 봉인데 여기 이제 꼬리 말고 이거 꼬리를 돌파하면은 상당히 이제 펌핑 1,000원 정도까지는 단기간으로 좀 먹을 수 있겠다. 아크는 이제 시가총액 2천억짜리 잡코인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여러분들 최근에 센티넬이라던가 파워레저라던가 뭐 엘프라던가 이런 잡코인들 좀 돌아가면서 상승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파워레저도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네요. 여기서 반등 나오고 있고, 아크도 한 번도 튀긴 적이 없었는데 저점에서 이런 식으로 흔들어주는 움직임이 나오는 거는 단기 상승이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보여지고, 뭐 모스코인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이제 수익 내고 나왔던 종목이지만 지금 자리에서 올려치고 안 빠져요. 여기 저점을 높여가고 다시 한번 꼬리 340 뚫으러 가는 모습이죠. 모스코인도 340을 뚫게 되면은 400원 라인 때까지 단기적으로 볼 수 있겠다, 모스코인. 그 다음에 이제 앵커가 잡코인이 아닙니다. 1조짜리 코인이고 앵커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디파이 돌아가고 있는 코인이에요. 쭉 올리고 지금 바닥권이기 때문에 앵커도 충분히 우리가 매수해볼 만한 자리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앵커도 여기서 이런 식으로 상방 빔 한번 160에서 180까지는 한번 빔 쏠 수 있는 자리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스트라티스도 오늘 바닥에서 여기 주봉 보시면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코가 펌핑 쏘면서 돌아가는 메타인 이상 얘도 한 번은 상승을 줄 수 있겠다. 한 2000에서 2200 라인까지는 자코 펌핑으로 한번 단타를 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거의 왔다는 거죠. 바닥에서 거래량이 붙어주고 있고. 그래서 이런 잡코 펌핑 장세에서 잡코들은 아직 안 올라간 잡코인들 몇 개 조금 이제 담아놓고 있다가 쏘면 팔아야죠. 쏘면 팔고, 그 다음에 이제 헤데라라든지 테주스라든지 좀 뭐 니어 프로토콜이라든지 베이직 어텐션도 마찬가지죠. 좀 근본 있는 준 메이저를 우리가 들고 갈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스택스입니다. 여러분들 스택스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자리 자체가 이 주봉이 비트 떨어질 때 전혀 영향 없이 견조하게 우상향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조만간에 펌핑을 줄 수 있겠다. 시가총액 3.5조짜리 준 메이저입니다. 일단 알트코인들을 이렇게 좀 살펴봤고, 계속적으로 적점 매수 타점이라던가 이 중에서도 좀 확실한 코인들 위주로 저희가 멤버십방에서 운영하면서 수익을 드리고 있으니까 성함만 남겨주시면은 다 저희가 도움 드릴 겁니다. 일단은 지금 잠깐 비트 볼까요? 여전히 바닥권에 있다.
바닥권에서 좀 힘있는 반등이 이제 무섭게 한번 올려칠 수 있는 재료가 터져줘야 되는데 어쨌거나 그 재료는 현물 ETF 승인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코인베이스 쪽에서 최근에 이제 저점에서 매수를 코인베이스가 긁어놨는데 결국에는 이제 미국이 다 물량을 가져갔다는 거죠. 미국이 비트코인에 대한 물량을 바닥에서 싹쓸이 해놓고 현물 ETF를 승인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무조건 할 거라고 봅니다. 이게 터져야 다른 기관 자금, 다른 개미 자금, 이제 주식시장에서 주식 사고 팔듯이 비트코인 ETF로 거래가 가능한데 그러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은 한 단계 레벨업이 가능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거 현물 ETF 승인만 돼도 일단 10만 달러까지는 원웨이로 칠 수 있는 그 정도 급의 재료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빠르게 일단 주요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비트코인 비관론자였던 레이 달리오도 돌아섰고 다른 억만장자들도 잇따라서 가상자산에 배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유자산 30조에 달하는 토마스 피터피도 법정화폐가 지옥이 될 수 있다. 보유자산의 2, 3%를 가상자산으로 보유하는 게 현명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하지만 변동성은 크겠다. 제로가 될 수도 있고 100만 달러까지 올려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운영하는 이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그룹은 최근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를 거래가는 수단으로 취급하기로 했다. 그 다음에 레이 달리오 역시 비트코인 옹호론자로 돌아섰다. 심지어 현금은 쓰레기라고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튜더 인베스트의 설립자 폴 튜더도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했다.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의 패밀리 오피스 절반가량은 가상자산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이런 식의 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시세는 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과 메타버스 성패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가상자산 대출업체 넥소의 창업자도 가장 가상자산에 영향을 미칠 큰 요인은 중앙은행 정책이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6월 말까지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리플 관련 소식이 있는데 해외 통신에서 리플이 올해 SEC와의 소송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비영리 단체에서 SEC를 상대로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리플 코인 가격이 폭락하게 만들었고 비트와 이더리움 가격 급등을 부추겼다는 불법 시세 조정 의혹과 관련된 정보공개법을 위반했다면서 SEC를 이제 소송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벌인 시세 조종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SEC가 이제 시세 조종을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리플이 승소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다. 그리고 승소한다면 두 자릿대의 수익률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어쨌든 리플 관련 소송도 상반기 중으로 결판이 날 거고 좀 좋은 쪽으로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적으로 듭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비트코인에 대한 법정 제도와 그 다음에 현물 ETF 승인 쪽이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두 번째 후원자도 FTX 선물거래소 사장 샘 뱅크만인데 여러가지 관계도를 따져봤을 때 SEC도 결과적으로는 리플의 손을 좀 들어주면서 그리고 리플이 승소하게 되면은 비트코인 시장 전반적인 호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리플이 승소하는 결과와 미국이 현물 ETF를 승인하는 이런 호재들이 겹쳐지면서 크립토 시장 전체가 한 단계 레벨업하는 시점이 22년 상반기가 아닐까 좀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FTX 창업자 아까 말씀드렸던 조 바이든의 두 번째 후원자 조 바이든의 물주 샘 뱅크만 프라이드라는 이 FTX 사장이 22년에 암호화폐 규제가 좀 더 명확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암호화폐 산업은 전 세계 규제 기관으로부터 관심과 존경을 받고 있다. 그래서 여러 미국 SEC라던가 선물거래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은 점차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는 신호다. 그래서 정부의 입장이 보다 명확해지면 암호화폐 거래는 보다 활성화될 것이고 이는 대규모 투자자들의 진입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낙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미국과 전 세계적인 규제 명확성 제고는 이러한 나의 낙관 관점에 힘을 실어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명확해지면 시장에 더 많은 참여자가 들어오게 되고 가격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시장 자체가 더 활발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조이시티에서 권십 배틀 게임이 위믹스서 P2E 게임 버전으로 출시를 한다. 그리고 위메이드도 위믹스 생태계를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위믹스를 여러 거래소에 계속 상장시키고 있죠. 계속해서 게임도 만들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암호화폐 투자 펀드 오프체인 캐피털의 CEO가 비트코인은 가치를 흡수하는 블랙홀과 같다라고 평가를 했고 비트코인이 많은 전통 자산을 대체할 것 이미 금의 가치를 흡수하고 있고 향후
채권, 부동산 등의 가치도 빨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죠. 그리고 이더리움이 포스로 전환됨에 따라서 솔라나 테조스 등 여러 포스 기반 경쟁자들이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이 중에 누가 승자가 될지는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자, 그래서 CNBC에서는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비트코인 8대 주요 사건을 선정을 했죠. 시총 1조 달러 돌파를 했다. 모건 스탠리가 미국은행 최초로 고액 자산가 대상 비트코인 펀드 투자 채널을 제공을 했다. 엘살바도르 법정 화폐로 비트코인을 채택을 했다. 그 다음에 선물 ETF가 출시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69K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업그레이드 했죠. 템루트 활성화를 했고, 전체 공급량의 90%를 채굴 완료했다. 나머지는 2140년 2월까지 채굴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해시레이트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1월 달에 주요 이슈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1월 4일에 일단 바이든 대통령 국정연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월 5일부터 8일까지 전자쇼, 1월 5일에 FOMC 회의록 공개, 1월 7일에 12월 고용보고서 발표, 1월 12일에 12월 달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1월 25일에서 26일에 FOMC 8호 의장 발표가 있어요. 1월 말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오늘 1월 4일에 바이든 대통령 국정연설 이거하고 1월 25일에 있는 8호 의장 발표, 이게 굉장히 중요한 1월 달에 메인 이벤트가 될 건데, 과연 오늘 바이든이 어떤 얘기를 할지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지금 오늘 영상을 좀 마무리하자면은, 매매 전략은 지금 어쨌거나 좀 알트코인 장세 위주로 들어가고 있고, 그 중에서 좀 빨리빨리 수익 낼 수 있는 코인들 위주로 저희가 추천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돈 벌어 가실 수 있도록 정보를 드릴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기술력이 있는 준 메이저 코인들이 좀 메이저로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잡코인들은 여러분들 소액으로 단타 위주로 하시는 걸 좋고, 좀 준 메이저는 조금 가져가셔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테조스라든지 헤데라라든지 이제 니어는 지금 많이 오른 자리라서 손익비적으로 그렇게 좋진 않지만, 스택스라든지 이렇게 아직 저점에서 크게 펌핑이 안 나온 코인들은 아직까지도 신규 진입이 가능하다, 좀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지지받아줬던 이 라인을 무너지지만 않고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려는 무빙을 치고 49K 위에서만 놀아준다라고 해도, 알트코인들은 개별적으로 기술력이 있는 코인들이라든지 차트상 위치라든지 매집이 잘 된 코인이라든지 이런 코인들 위주로 계속적으로 돌림 펌핑이 나올 수 있는 알트 순환매 장세가 나올 수는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1월달 시작은 잡코 펌핑으로 시작을 했어요. 뭐가 됐던 펌핑이 시장에서 나온다라는 거는 좋은 신호죠. 나쁜 건 아니죠. 그래서 어찌됐든 비트가 지금 빌빌대도 올라가는 코인들이 있고, 최대한 이런 코인들을 발굴해내서 수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제가 하루 종일 분석하고 시황 분석하고 코인 분석하고 차트 분석해서 내용을 드리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영상 길이가 항상 길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영상이 좀 길다 싶으시면 1.25배로 재생하면서 보시면은 다 도움 되시고, 조금 나는 시간이 없다, 그냥 정보만 빨리빨리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은 하단 전화번호로 성함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니어 프로토콜도 다 잡아드렸고, 테조스 다 잡아드렸고, 체인링크, 레이븐코인, 커브, 신세틱스 다 잡아드렸습니다. 이런 거 하실 거니까 같이 가시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